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고보드의 망고샘입니다. 지난 시간에 템플릿 2배 활용법 시리즈 첫 번째 강의로 이미지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있는 템플릿에 이런 사진을 넣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은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템플릿 요소 중에서 이 컬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의 이미지를 바꿀 때 반드시 컬러를 바꿔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컬러를 바꿔줘야 되겠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템플릿에 이런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컬러를 바꿔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세요? 자, 그냥 대충 색상 맞추면 될 것 같아 보이긴 한데, 그런데 제가 대충 하는 수준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컬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컬러의 원리와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범에 앞서서 원리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컬러 사용의 원리를 컬러 사용 베이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칼럼으로 기고하여서 2019년 아이보스 어워즈 상을 받았습니다.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반인 디자인 초보자를 위한 컬러 사용 베이직, 즉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베이직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채도 높은 원색 컬러, 즉 새빨간색, 새노란색, 새파란색 이런 컬러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고 자신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원색 컬러를 잘못 쓰게 되면 촌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컬러 사용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원색 컬러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새빨갛고 새노랗고 새파랗고, 그래서 보시기에 좀 불편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로 구성된 컬러 조합은 대부분 무난하고 안전합니다. 왼쪽에 보면 여러 컬러를 사용했는데 오른쪽은 같은 계열인 파란색을 사용하였습니다. 짙은 파란색, 옅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같은 계열을 사용하니까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만든 컬러 조합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문 디자이너고 디자인을 판매하는 분이라면 직접 창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잡지나 광고에서 볼 수 있는 폰트 색깔과 바탕 색깔의 조합 이런 것들을 잘 봐두었다가 나중에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가 필요한 부분은 대조를 충분하게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면 이 왼쪽 두 개는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바탕 색깔은 짙게, 글자 색깔은 밝게 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물론 반대로 글자 색깔을 짙게, 바탕 색깔을 밝게 해서 잘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영작을 하면서 베이직에 딱 맞아 떨어지게끔 영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베이직을 예외 없이 이것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이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템플릿에서 컬러 맞추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제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컬러를 맞출 때 먼저 주제 컬러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 주제 컬러는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상징적인 컬러가 주제 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이라면 녹색이 주제 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컬러가 주제 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이라면 녹색, 코카콜라 빨간색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미지, 사진에 있는 컬러, 그 컬러가 주제 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제 컬러에 맞게 컬러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글씨가 잘 보이게끔 대조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조정하는 이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파란 소파에 맞추어서 이 템플릿에 있는 폰트와 바탕색, 이 템플릿 색깔이 맞춰져 있고요. 자, 이 색깔은 이 나무색, 제품에 있는 나무색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파란색 소파를 걷어내고 주황색 소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좀 자를게요. 자르고, 자,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좀 너무 이 경계선이 뚜렷한데 요거는 가장자리 흐리개로 이 경계선이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자리 흐리게 해서 아래쪽 말고
위쪽 가장자리 흐리게 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에 맞춰서 이 위에 색상들을 조절하겠습니다. 먼저 바탕색, 연한 파란색을 연한 주황색으로 맞춘대요. 여기 직접 지정 누르고 그 다음에 요 위치, 요 바탕색이 요 위치는 그대로 둡니다. 이건 밝은 색 위치예요.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것만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 주황색, 소파가 이 네모 영역 안에 들어오도록, 소파 색상이 네모 영역 안에 들어오도록.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네모 영역 안에 소파 색상이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멈춥니다. 자, 이게 다 같은 계열이에요. 이 같은 소파 색상과 같은 계열의 밝은 색으로 맞춰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폰트 색과 그 다음에 이걸 바꿔볼게요. 폰트 색과 이 사각형 색상 같은 색이죠. 그래서 같은 색상 모두 변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직접 지정 누르고 자, 요 위치는 그대로 둡니다. 아까 똑같이 요 위치 짙은 색 위치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것만 요렇게 이동을 해서 네모 영역 안에 소파 색상, 소파 주황색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 소파 주황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 영역 요게 이제 소파 주황색과 같은 짙은 색으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폰트 색상 맞췄고요. 자, 여기 있는 글자 색상 맞출게요. 요 밝은 파란색. 자, 이것도 직접 지정 가서 요 위치, 밝은 색상 위치 그대로 두고 주황색이 네모 안에 보이도록 소파 색상이 이 네모 영역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예,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검은색, 이거는 뭐 중성적인 색이에요. 검은색, 흰색, 회색, 중성적인 색 그대로 두고 여기서 추가로 뭐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 상태로도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거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네모 안에 있는 게 다 같은 계열이에요. 이 소파의 색상이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다 소파의 색상과 같은 계열로서 밝은 색, 짙은 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치를 그대로 뒀다는 거는 이 밝은 색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소파의 색상을 이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소파와 같은 이 주제 컬러인 소파와 같은 색상의 밝은 색 계열로 맞춰졌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례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파란색 분위기의 사진에 맞게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상이 맞춰져 있는데요. 자, 요거를 녹색 사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녹색 사과 색상이 주제 컬러가 되죠. 여기에 맞게 다른 컬러들 다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같은 색상 모두 변경, 그 다음에 직접 지정,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를 이동을 하는데요. 이 밑에 거는 그대로 두고 위에 거를 이동해서 이 녹색 사과 색상이 네모 영역 안에 들어오도록 자, 이렇게 하니까 녹색 사과 색상이 들어오죠. 예, 보이기 시작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폰트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 모두 변경, 직접 지정 누르고 이렇게 해서 녹색 사과가 이 네모 영역 안에 녹색 사과 색상이 보이도록 예, 마찬가지 작은 폰트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도 예,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탕색, 배경색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네모 영역 안에 녹색 사과 색상이 들어오게. 자, 이렇게 다 맞췄어요. 공식대로 맞췄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과정에 이 글자 콘트라스트 조절하려 했죠. 자, 요걸 조절하는데 이 네모 영역 안은 같은 계열이니까 이 같은 계열 안에서 이걸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밑으로 내려가면 좀 짙어지죠. 예, 짙어지니까 잘 보여요. 자, 요거도 밝게 해서 글자가 요걸 좀 짙게 해야 이 밝은 글씨가 잘 보이겠죠. 요거를 같은 이 네모 영역 안에서 움직일게요. 조금 짙도록 밑으로 내리면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밝은 글씨가 잘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색상을 좀 추가적으로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둬도 되는데 그럴 때 요 네모 영역 안에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을 시켜서 추가 조절이 뭐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제 색상이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템플릿에 이런 강아지 사진을 넣을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배경 색상, 이 녹색 배경에 맞게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 색상에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이 네모 영역 안에 주제 컬러를 위치시키는 것, 이 방법을 해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자,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걸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요것도 제가 썼던 칼럼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두 가지 차이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진을 썼고요. 이 두 가지 이미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보면 똑같은 글입니다. 맛과 영양을 차이나게 하는 성분.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은 맛과 영양을 차이나게 하는 성분이 블루베리인 것처럼 보이고요. 오른쪽은 맛과 영양을 차이나게 하는 성분이
딸긴 것처럼 보이죠. 칼라가 힘이 있어요. 칼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어느 쪽에다가 더 실어주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요, 좀 특이한데, 주제 컬러를 찾기 어려워요. 주제 컬러가 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컬러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이것도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템플릿에 이런 그 사진,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특별히 뭐 맞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좀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글자가 잘 보이게끔 윤곽선, 짙은 색상 글씨에는 밝은 색상인 흰색 윤곽선을 이렇게 입혔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죠. 만약에 이게 밝은 색상 글씨면 짙은 색상 윤곽선을 넣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작은 글씨도 윤곽선, 밝은 흰색 윤곽선을 넣었어요. 이렇게 조절하고, 글자만 좀 이렇게 잘 보이게 하니까 뭐 특별히 여기에서 뭐 색상을 바꿔야 될 필요를 특별히 잘 못 느끼겠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면은 똑같은 사진 제가 가져올게요. 자, 이 사진을, 이 주제 컬러가 없는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대로 두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파란 게 과연 어울리나, 그대로 둬도 되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색상을 좀 바꿔주는데요. 이걸 위에 건 그대로 두고 밑에 걸 왼쪽으로 가면 중성적인 색이 됩니다. 검은색, 흰색, 회색, 무채색, 중성색이 되죠. 중성적인 색. 밑에 것도 왼쪽으로 접근할수록 중성적인 색, 검은색, 흰색 계열로 됩니다. 검은색, 흰색, 회색, 중성적인 무채색, 왼쪽으로 이동. 자, 이렇게 하니까 중성적인 색으로 맞춰줬는데, 문제는 이렇게 글자가 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이 밝은 색이 좀 글자가 잘 보이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밝은색 글자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탕색을 좀 더 짙게 해줍니다. 위로 올리면 밝아지는데 밑으로 이걸 점을 내리면 짙어지죠. 그래서 글자가 이제 잘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서 밝은 글자가 잘 보이게끔 콘트라스트, 대조를 좀 맞춰줬어요. 위에 거는 이렇게 파란색이 이 파란 바탕하고 잘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색상에 이런 검은 게 너무 덮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투명도를 좀 조정해줘요. 투명도를 조금 더 투명도를 높여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보입니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컬러가 두 개예요. 이 감자 컬러와 그 다음에 이게 메인 컬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서브 컬러. 이거는 이제 녹색 이파리죠. 감자 색상에서 따와서 바탕 색상을 넣었고, 그 다음에 요 동그란 거는 요거 포인트처럼 요거는 서브 컬러인 이 녹색 이파리에서 같은 계열, 이파리와 같은 건 아니지만 이파리와 같은 계열의 녹색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메인 컬러, 서브 컬러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 같은 템플릿인데 이거를 이렇게 포도를 넣었어요. 살색은 너무 비중이 적어서 서브 컬러라고 좀 부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메인 컬러인 포도 색상만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바탕 색상과 이 동그라미 색상을 역시 아까 그 방법처럼 이 포도 색상이 이 네모한 영역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맞추어서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컬러로, 서브 컬러, 메인 컬러 없이 하나의 컬러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특이하다기보다 꽤 많이 있어요. 자, 이 색상이 어디서 왔느냐 좀 애매하죠. 그죠? 이 제품에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 색상만 유독히 또 강조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는 디자이너가 좀 더 적합하게 이 전체를 잘 받칠 수 있는 통일감 있게 이렇게 적용한 것도 있고요. 이거는 좀 약간 이마트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해봤어요. 이 템플릿을 이렇게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주제로 이렇게 템플릿을 활용을 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 영역 안에 해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색상이 이런 제품의 어떤 메인 주제 컬러에 맞춰진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따로 별도로 이게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찍어가지고 커피 분위기 내는 색상으로 그냥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 분위기가 나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커피 분위기가 이거만큼 나지가 않죠. 그런데 이게 스타벅스라고 하면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이런 제품이나 이런 비주얼에 맞춰가지고 이 커피 분위기가 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스타벅스의 브랜드 분위기가 나게 할 것이냐, 이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 워낙 중요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쪽으로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짧게 썸머리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자, 컬러의 베이직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은 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히 원색, 뭐 새파란색, 새노란색, 뭐 이런 것들, 새빨간색 이런 것들 가능하면 많이 안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같은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고 글씨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대조 콘트라스트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제 색상 맞추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진과 같은 계열로 이렇게 맞출 때는 사각형 안에 주제 색상이 위치되게끔 이 사각형 안에 주제 색상이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제 색상이 없는 그런 사진에는 뭐 그냥 쓰는 경우도 많이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무채색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브랜드 색상, 이 제품이나 이런 분위기에 나게 할 수도 있지만 브랜드나 이런 상징적인 색상을 쓰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준비해온 것 오늘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엔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망고보드의 망고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